파월 잭슨 미팅 때 발언을 한번 보시면요.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의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고 변화하는 리스크 균형으로 우리의 정책 기조 조정은 정당하다. 즉 금리를 내리는 행위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위원들은 지표를 근거로 판단할 것이고 리스크 균형을 보면 고용과 인플레이션 리스크죠. B컷 인하보다는 25bp 인하가 적당하다. 이렇게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중요한 프레임워크 변경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 2% 인플레이션 목표의 일시적 완화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2%를 초과해도 용인하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고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높은 물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존 논리가 현실에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2% 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고 즉각 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 평가 기준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 기존에는 최대 고용을 기준으로 고용 시장을 평가했었는데 지금 고용 시장이 강한 듯 하다가도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불안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을 최대치 기준이 아니라 위험 요인까지 감안해서 평가하겠다 이 말입니다. 즉 고용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큰 위협이 아니면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여지를 남겨둔 거고요.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이런 발언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상 연준 의장의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연설에서 노동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잡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고용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고요. 이 발언 이후에 시장은 급격히 분위기를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준은 금리 동결보다 인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시장의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 연준은 고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물가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 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PC 개인 물가지수가 하락을 멈췄고요. 현재까지 관세로 인한 가격 전가 그리고 물가만 보면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이 무너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비와 생산이 모두 둔화되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이제 물가와 고용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물가지표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정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되는지 또한 트럼프가 전쟁을 종결시킬지 아니면 힘의 논리로 주변 약소국들을 압박하면서 모든 자원을 빼앗을지 국제 정세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